소리 둔감화 교육. 먼저 불안을 낮춰주는 압박 셔츠와 충돌 방지를 위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시작합니다. 연습할 때 질이 좀 좁은 편이잖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부딪히면 교육하기 힘드니까 저 좀 크잖아요, 엔젤링이.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방에서 소리를 내고요. 그 소리를 인식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소리 아주 약하게 조금씩 이렇게 조절해서 해야 돼요. 말하자면 방귀 소리에 적응시켜 둔감화시키는 교육인데요. 방귀 비슷한 풍선 소리에 후추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 다행히 크게 놀라는 것 같진 않은데요. 머리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죠. 소리를 듣고 이때 가는 거예요. 또 해보세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간식 투척. 포인트예요. 정확히 잘 인식하고 있어요. 또 오케이, 반응 아주 좋아요. 이제 나와 볼게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시도해 볼 텐데요. 거실에서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에 안절부절 못했던 후추. 이번에도 잘 참아줄까요? 조금 더 센 자극에도 무사 통과. 좋아요. 지금 아무런 불안한 모습 없이 오히려 쳐다보고 있어요. 방구 소리 틱하게 한 번만 만들어 볼까요? 약간만. 좋아. 네, 좋아요. 지금 아주 반응 좋아요. 와우, 잘했어 후추. 이제 실제로 입술로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방귀 소리와 가장 비슷해서인지 입으로 내는 소리에 가장 크게 반응했던 후추. 과연 이 단계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진짜 봐봐요. 저 지금 소리 낸 거 들으셨어요? 이 정도인데도 알아요. 와, 미세한 소리에도 즉각 반응. 자, 한번 해볼게요. 저 입모양이 보일려나 모르겠다. 진짜 아무도 안 들릴걸요? 지금 후추만 들리는 것 같아. 후추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안고 계셔주세요. 꼭 안아주셔도 돼요. 한 번만 괜찮다고 조금 익숙해줄게요. 좀처럼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녀석.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와, 이 정도 소리에도 이렇게 무서워해? 이러다 우리 후추 놀라 기절하는 거 아닌가요? 되게 살살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론 더 이상 교육 불가. 바로 이때 설쌤이 생각해낸 한 가지 묘안이 있다는데요. 지금 후추가 너무 이 소리 날 때 불안해하니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보조를 할 때 소리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소리가 날 때 보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후추가 노즈워크에 집중하는 틈을 타 다시 교육 스타트. 오 마이 갓. 야, 이 방법도 소용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풍선 소리보다 분명히 이 소리가 훨씬 더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 정도로 올렸는데 불안해한다. 그러면 다시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또 이제 소리 조심해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낮은 강도로 재도전. 네, 코앞에다가 놔주세요. 쉽게 찾게. 지금 분명 깜짝 놀랐는데 한번 깜짝 놀랐는데 다시 집중하고 있어요. 좋아. 이젠 소리를 듣고도 간식에 집중하는 후추. 우리가 이 정도 강도부터 차근차근 연습해야 돼요. 방귀 소리와 간식, 즉 좋은 기억을 계속 연결시켜주다 보면 언젠가는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정말 차근차근 갔을 때 1단계는 지금 이겨내준 거예요. 최소 6개월 잡고 할 거예요. 최소 6개월 잡고. 방귀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쭉 교육해주세요. 그리고 방귀 소리에 놀라는 것도 문제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 다칠까봐 늘 노심초사했던 보호자. 집안 곳곳에 안전장치도 해놨지만 걱정을 내려놓을 순 없었는데요. 아유, 좋은 건 근데 다 해주시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신기한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집에 문에 커튼이 달려있네요? 네. 문이 없어요? 문이 없네? 방문 여기 하나 말고 없어요. 일부러 다 떼신 거예요? 네, 저 옷장 문도 다 떼고. 나 너무 부끄러워진다. 너무 부끄러워진다. 대단하시다, 진짜. 최고. 후추는
보호자님을 너무 잘 만났어.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돌발 상황에서 여기저기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후추. 그래도 부딪히면 아플 법한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정도 부딪히는 거 괜찮아요. 네. 저러다 치매가 올까봐.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계속 너무 많이 부딪힌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정도면 괜찮아요. 자기가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 말씀드리자면 수염 기르세요. 강아지 수염이요? 미용 저렇게 하지 마세요. 보기엔 깔끔해 보이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알아요. 이 슈나우저들이 수염을 기르면 붓질을 하고 다녀요. 먹고 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붓질하고 다니고 해서 짧게 자르는데 시각장애견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두꺼운 수염 있는 거 아시죠? 네, 검은 수염. 네, 이게 어느 정도 눈 대신 역할을 해줄 거예요. 되게 왜 두꺼울까요? 두껍고 왜 빳빳할까요, 수염이? 여기서 새나게 퀴즈! 시각장애견들은 왜 수염을 길러야 할까요? 과연 정답은? 감지하라고. 맞아요.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살짝만 느낌이 와도 이 모낭 안으로 그 안에 있는 신경으로 더 빨리 감각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염이 길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뭐가 이렇게 걸리면 앞에 뭐 있다. 그것도 얘네들이 이제 더 발달되는 감각이 되는 거예요. 촉각이 되겠죠. 제2의 촉각인 수염은 자르지 말고 길러주세요. 또 하나, 앞이 안 보이는 후추가 장애물을 잘 피하게끔 하기 위해 부딪힐 만한 가구나 벽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뿌려 냄새가 배이도록 했었던 보호자. 이건 괜찮은 방법인가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뭐 스프레이는 조금 걱정되는 게 강아지들의 후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뿌리면 이게 공기 중으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이제 농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이 정도 냄새 나면 이 물체가 있어를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에 대한 농도의 변화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좀 적은 소량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인테리어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고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보이면 냄새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시각장애견 후추를 위한 특급 솔루션.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이번 솔루션은 향으로 안전한 공간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게요. 유칼립투스는 자신만의 공간, 우리 후추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제 생각에는 여기, 네. 그리고 캣넷, 그리고 라벤더는 패스웨이, 지나갈 수 있는 곳, 로즈마리는 부딪힐 수 있는 공간.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정제수에 아로마 오일 2-3방울 정도를 희석시켜줍니다. 네, 충분히 나요. 로즈마리와 라벤더, 유칼립투스까지 3가지 향으로 분리해 준비. 후각이 발달한 후추를 위해 소량만 묻혀야 한다는데요. 한 방울씩만. 한번 맡아보세요. 아, 근데 한 방울은 향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맡을 거예요. 후추가 자세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후추의 코 높이에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후추가 왔다 갔다 하다 부딪힐 수 있는 곳곳에 빨간색 로즈마리 향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돌아오는 길. 라벤더 향 스티커는 위험한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길목에 부착. 마지막으로 편히 쉬는 공간에는 익숙한 유칼립투스 향 스티커를 붙여주면 향으로 구별하는 안전공간 끝! 1, 2주일만 냄새 맡으면서 돌아다녀도 자기가 인식을 할 거예요. 아, 이 냄새 조심하고 이 냄새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 집은 이런 냄새니까 이쪽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냄새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는 가지 말라는 것과 가운데에 가도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완벽하게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어요. 향을 구별해 공간을 인지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후추야, 이제 다치지 않기다. 며칠 후 향이 나는 스티커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야,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며 지방 곳곳을 안전하게 활보하는 후추.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 곳과 안전한 곳을 잘 구분하는 것 같죠? 우리 후추 연습 많이 했구나. 퍼펙트! 여기서 잠깐 시각장애견들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다는데요. 여러분 주목! 후추처럼 시각장애견을 키울 때 또 팁이 하나 있습니다. 후추를 안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안아서 다른 공간에 내려놓으면 후추 입장에서는 당분간 여기가 어디지? 그것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도 불안함이겠죠. 딱 한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에 내려주거나. 저는 그 장소가 저기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영상 볼 때 방구 뿡 끼니까 자기가 내려와서 자러 간 곳이 저기였어요. 평소에도 저기 잘 쓰죠? 네. 그쵸? 앉게 되면 들어서 근데 내가 좀 움직였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방석에 내려줄 거예요. 같은 장소에 내려주면 후추가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곳에 항상 같은 장소. 네, 같은 장소에 내가 내려준다, 내려진다 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거죠. 그럼 자기가 원하는 장소도 갈 때 길을 정확하게 더 그렇죠. 알고 가죠. 네. 그렇죠? 지금도 한 바퀴 도는 게 정확한 위치 확인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으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더욱 편안하고 쉽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시각장애견 후추에게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호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산책을 할 때도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죠. 저런 거를 해주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또한 부딪힘 방지 링을 착용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엔젤링이. 그쵸?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서 먼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냄새 맡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지금. 엔젤링에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눈 찔리는 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쵸? 부딪히거나. 네. 부딪히는 건 우리가 줄로 조심히 시키자고요, 산책할 땐. 그리고 밖은 집보다 익숙하지 않아 보호자는 항상 소리로 신호를 주곤 했었는데요. 이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계속 저걸 해주셔야 돼요. 후추와 보호자들만의 암호를 그렇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후추는 똑똑하고 지금 정신도 아주 맑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 거기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호자님의 신호를 잘 알아들으려고 할 거예요. 달리자. 산책 너무 잘한다. 이제 달려라. 누가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눈 안 보이는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달려라. 전 모를 것 같아요. 충분히 안전하고 이 시간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맹인 안내견이 아니고 맹견 안내 보호자가 달려라. 그만큼 서로 지금 믿음이 확실해요. 너무 행복해 보여. 아, 또 오늘 너무 좋네요. 저는 너무 좋고 제 첫 아이가 슈나우저예요.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그리고 그 첫 아이가 똑같은 질환을 가졌었어요. 지금까지 영상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전 진짜 저렇게 못 해줬어요. 이게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3년 전 먼저 떠나보낸 반려견이 생각난 설쌤. 죄송해요. 시각장애까지 후추를 꼭 빼닮았던 슈나.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더 생각이 나나 봅니다. 자극이 적어지니까 뇌에도 자극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렇게 아까 해주셨던 이런 놀이도 많이 해주고 산책도 해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소중할수록 더 미안해지는 법이죠. 하지만 설쌤, 슈나는 설쌤 곁에서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 슬퍼 마세요. 이건 유전병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줄 수도 없고 내가 뭔가 예방을 해줬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건 슈나우저 유전병이에요. 근데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산책도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강아지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던 때가 아니에요. 거의 그쵸, 한 2010년, 2012년 이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집에만 두고 가끔 안고 나가가지고 냄새만 맡게 해주고 이게 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신 거예요. 좀 보면 많은 시각장애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분이 하는 거를 보고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않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진짜 주책이야. 슈나야! 설쌤의 학창시절부터 곁을 지켜주며 늘 힘이 되었던 슈나. 녀석에겐 아픈 곳이 많아 설쌤은 수의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는데요. 때늦은 후회 없이 반려견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설쌤. 자, 그럼 오늘도 후추를 위해서 힘껏 달려볼까요? 네, 저희 이제 산책 한번 가볼 건데요. 제가 후추 산책할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큰 엔젤링 때문에 냄새 맡는 걸 아주 편하게는 못한다는 거. 약간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도구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어머, 네, 엔젤링 아니고 네, 이거예요? 네. 제가 너무 저희가 좀 열심히 한번 구해봤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면 보호대죠. 네. 안면 보호대라서 혹시라도 가시나 나뭇가지들이 와도 막아줄 수 있도록 하는 도구예요. 안전을 위한 안면 보호대 한번 착용해볼까요? 우리가 이거 나중에 조금 이게 길다 싶으면 여기만 조금 자르면 돼요. 근데 냄새는 충분히 맡을 것 같아요. 어때? 좀 안 불편해? 너무 귀엽다. 후추야. 근데 또 얼음이지 너. 가자. 불밭으로. 이제 본격적인 산책을 해볼 텐데요. 그런데 보호대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후추. 차 걸리적거리나 보네. 아직은 걸리적거리나. 괜찮아 후추. 가자. 후추 가자. 좀만 뛰자. 가자. 아이고,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이게 너무 싫어. 어떡해? 어떡해. 일로 와. 가자. 그냥 쭉 걷게 해주세요. 계속. 달려. 그러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달려라. 가자. 조금 걷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산책 나와서 좋은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직진하는 녀석. 저렇게 뒹굴고 냄새 맡는 모습이 이전보다는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그쵸? 이거 엔젤링에 지금 이런 거 좋아하는 애인데 엔젤링보다 이게 훨씬 편하겠죠? 네네. 편하게 냄새를 맡으며 걷는 후추. 숲에서도 눈 찔릴 걱정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멈춰 신호는 우리 뭘로 할까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스탑? 아니면 뭐 멈춰 이렇게 하시나요? 맨날 조심조심 하면서 멈췄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심조심으로 할게요. 멈춰야 될 때도 그냥 모든 위험한 물체가 있어서 멈춰야 될 때는 뒤에서 살짝 잡아당기면서 조심조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추에게 멈추라는 신호는 조심조심으로 결정. 가자. 최대한 갈 때는 텐션 가자, 없이 가자. 가다가 조심조심 할 때만 텐션 갖고 올게요. 가자. 조심. 줄을 살짝 당기자 곧바로 멈추는 후추. 돌아가자. 가자. 오케이. 너무 좋다. 가자. 너무 잘하는데? 후추야 가자. 다시 한번 가자. 해볼까요? 가자. 조심. 돌아가자. 그렇죠. 야, 이 녀석 벌써 규칙을 터득한 건가요? 줄의 느낌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를 보고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인식해요. 야, 후추야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조심조심하며 산책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집에서 한 교육들도 그렇고 시각장애견들을 위한 이런 솔루션들이 결국에는 보호자와 강아지와의 소리와 촉각 그리고 후각을 통한 규칙이에요. 오히려 시각적인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보호자랑 소리를 통해서 훨씬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걸 보니까. 후추와 즐겁게 소통하며 오랜 시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며칠 후 보호자가 보내온 영상. 후추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산책할 땐 마킹도 시원하게. 보호자의 조심조심 신호에 맞춰 잘 따라주는 후추. 그레이트. 그리고 방귀 소리에는 좀 괜찮아졌을까요? 낮은 강도의 소리부터 조금씩 올리며 꾸준히 교육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방귀 소리도 극복할 수 있겠죠? 후추야,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러블리한 모습 그대로 간직해주렴. 약속! 겨울이는 진짜 역대급이에요. 순간적으로 들려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겨울이가 이제 점점 무서워지니까 겨울이가 다가오는 것도 무섭고. 안돼. 이 마음과 정신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요.